안녕하세요. 오크드봄 청담유 성형외과센터의 양동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을 찾은 예비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약도 좀 처방해 달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. 성형외과에서도 다이어트 약 처방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여러분, 내과에서만 처방해 주는 줄 아시면 이거 큰 오산입니다. 저는 이제 미적인 분야에서 항상 여러분의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문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전에도 제가 촬영해서 말씀드린 마운자로 싹센다, 유고비 같은 약물들 기억하시죠? 그래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조할 점이, 제 말 듣고 이거다 하고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약을 받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요즘 다이어트 약만 검색하면 싹센다, 유고비, 마운자로 같은 이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. 혹시 랜덤으로 골라서 맞아보겠다는 생각 하셨나요? 그럼 절대 안 됩니다. 이건 제가 마지막에 이제 풀어드릴게요. 먼저 비만의 원인부터 알고 가셔야죠. 우리가 이게 섭취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막 운동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이 남는 에너지는 몸에 쌓이는 거죠. 그게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많이 먹고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자잖아요.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들이 다 몸에 이게 이제 차곡차곡 배에도 쌓이고 모든 몸에 다 쌓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식습관도 있지만 운동 부족이라든가 유전적인 질환, 또 스트레스, 특정 환경 노출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비만 치료의 시도는 정말 많았습니다. 이 비만 치료제의 역사는 생각보다 의외로 긴데요. 이 최초로 나온 약물은 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약물이었는데요. 무려 그게 120년 전에 처음 약이 등장했습니다. 그 당시 약들은 이제 생각한 게 에너지 써야 된다. 그러면 소비를 늘리면 되지라는 단순한 아주 발상에서 출발했어요. 하지만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. 심장 부작용이 막 일어나고요.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죠. 이 문제가 많았던 이 초창기 비만 치료제들은 이제 사라지고요. 또 새로운 방법이 이제 필요했죠.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암페타민.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예전에는 기면증이나 천식 완화제로 사용되던 이 약물이 이걸 먹어보니까 식욕도 억제되네? 이런 강하게 억제되는 식욕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썼었죠. 그래서 예전에 이 약 별명이 처음에는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었어요. 그러나 또 문제가 이 오남용과 중독의 위험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금지되었고요. 현재는 ADHD, 이거 아시죠? ADHD 치료제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. 잘 쓰던 암페타민이 규제되니까 또 비슷한 작용을 가진 이 펜터민이 등장했어요. 혹시 이 펜터민은 처음 듣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 약 별명 혹시 나비약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? 약 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보통 이제 나비약이라고 불렀거든요. 이 펜터민은 이 중추신경계, 이 뇌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부작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약들에 비해서 나름 허용 범위라고 할 수 있었죠. 하지만 이 약물도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약은 정말 단기 복용 약물이거든요. 그래서 의사가 반드시 처방해야 되고요. 보통 이제 12주 이상 복용할 수 없습니다.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상담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그 외에도 디에틸프로피온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처방되지 않아서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. 이 약도 펜터민과 기전은 비슷해요. 근데 부작용은 또 상대적으로 또 조금 적습니다. 이 펜플라민이라는 약물도 또 있었는데 이 약은 엄청난 부작용을 인해서 스캔들까지 일으켰으며 이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즉각 퇴출되었습니다. 사실 이런 사건들이 비만 치료제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죠. 그리고 또 약학들은 또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또 찾아 나섰죠. 부작용도 줄어들고 효과만 정말 엄청 볼 수 있는 약, 그런 게 정말 있을까? 있었어요. 바로 GLP-1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인 리라글루타이드 기반의 치료제, 바로 싹센다였습니다. 이 싹센다의 작용 기전은 인체에서 자연으로 분비되는 이 GLP-1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서 뇌나 위장관, 췌장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유도하는 약입니다. GLP-1 수용체에 작용해서 식욕도 억제하고요, 배고픔을 감소시키죠. 그리고
위에서 음식이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더 늦춰가지고 포만감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또 촉진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 조절 효과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가 맞물려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입니다. 근데 이것도 또 부작용이 있었어요. 일단 혈당을 조절하니까 이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많았었고요. 또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가는 속도가 아주 낮아지니까 메스크롬이나 이 구토 설사가, 그리고 또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췌장염 또는 갑상선 암의 위험 증가 가능성도 있었어요. 그리고 정말 불편한 거, 이게 뭐냐면 이 주사는 매일 맞아야 됐어요. 저도 맞았었거든요. 당연히. 제가 느꼈던 제일 불편한 뭐냐면 이 편두통이 오더라고요. 약을 끊고 다시 할 때도 이 편두통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미 저도 약을 많이 힘들게 구입을 해서 집에서 쌓아놨기 때문에 맞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몇 달을 쉬고 다시 맞았을 때도 역시 편두통이 생겨서 결국엔 그 주사는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. 그러면 편두통도 없으면서 매일 맞지 않는 뭐가 없을까? 그래서 또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주사가 바로 위고비입니다. 이 위고비는 21년도에 FDA 승인이 되었고요. 현재 지금도 활발하게 팔리고 있어요. 동일한 GLP-1 수용체 작용제 기전이지만 삭센다보다 더 강력했고요. 삭센다와 부작용은 동일하긴 하지만 삭센다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더 업이 되었죠. 그리고 가장 큰 장점, 이제 매일 맞을 필요 없었고요. 주 1회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.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. 하지만 이 다이어트 약은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.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. 20년 만에 이 세계 1위의 제약사 자리를 바꿔버린 현재 비만 치료의 끝판왕, 바로 마운자로입니다. 기존 GLP-1 수용체 작용제에서 이제 GIP라는 호르몬을 추가로 활성화해서 이중작용을 하는 매우 강력한 비만 치료제로 기존의 식욕 억제나 체중 감량, 지방 연소의 효과가 정말 더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근육의 보존 효과도 있어서 비만 치료제 플러스 당뇨 치료제로서도 완벽하게 게임 체인저를 했습니다. 이 마운자로가 이 비만 치료제로서 승인되는 즉시 바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맞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각광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시 알약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지금 이 GLP 주사들을 알약 버전으로 바꾸려고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거든요. 기술 발전 정말 놀랍고 흥미롭습니다. 앞으로 5년, 10년 후 이건 뭐지 하는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가 또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비만 치료제의 역사와 작용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